나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가 뒤틀린 비웃음, 수십 년 쌓인 원한이 폭발하기 직전의 조소였다. 화해. 지금 와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를 용서할 유일한 구원자라도 된 듯이. 어린 시절, 서울의 변두리 동네에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평범한 가족이었다. 어머니, 나,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늦은 밤에 돌아오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피곤함 속에 숨겨진 애정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회사 동료였다고 했다. 젊고 아름답고 아버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는 울면서 물었다. 왜?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아버지는 대답 대신 짐을 챙겼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행복하고 싶어.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행복. 우리 가족은 그의 행복에 방해가 된 건가? 그 후로 어머니와 나는 버려진 개처럼 살았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나를 키웠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다리미질을 했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너네 아빠 왜 안 와? 그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나를 기다렸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대화는 사치였다. 가난은 우리를 침묵으로 묶었다. 아버지는 새 가족을 선택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아이는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우리는 여전히 변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였다. 병원비가 쌓였고 우리는 빚을 졌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엄마, 내가 할게.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그는 우리를 버렸을까? 왜 새 가족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 원망은 내 안에서 자랐다. 독처럼, 뿌리처럼 깊게 박혔다. 고등학교 때 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다. 서울대였다. 어머니는 울면서 안아주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생일 카드조차 없었다. 대학 시절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싶었다. 버려진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선배들의 압박, 야근,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 하지만 나는 버텼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몇 년 후 나는 파트너가 되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좋은 아파트로 옮겼다. 이제 편히 사세요. 어머니는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 덕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 없는 삶, 하지만 안정된 삶.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나 아빠야. 나는 얼어붙었다. 수십 년 만의 목소리. 그는 말했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 분노가 나를 움직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옷은 낡아 있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와서. 하지만 그 순간 내 삶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 만남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떨리는 손, 구걸하는 눈빛. 왜 지금?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다음 날 로펌에서 일하다가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수진아, 제발 들어줘. 나 아프다. 암이었다. 말기. 그는 말했다. 새 가족은? 나를 버렸어. 이혼했어. 아이러니였다. 그가 우리를 버린 대가로 이제 그가 버림받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카어머인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복수심. 동정. 모르겠었다.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재혼을 거부했다. 너 하나로 충분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외로움, 밤마다 울던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게. 이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너 정말 강해요. 하지만 그 강함은 상처에서 왔다. 로펌에서 첫 사건을 맡았을 때 이혼 소송이었다. 남편이 바람피워 가족을 버린 경우. 나는 아내 쪽을 변호했다. 그런 인간은 용서할 가치 없어요.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병원에서 나를 기다렸다. 과거를 말해줄게. 그는 고백했다. 새 아내는 돈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사업이 잘 되자 더 젊은 남자를 만났다.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너처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나처럼. 당신이 만든 결과잖아. 우리는 다퉜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고통, 내 어린 시절의 빈곤. 그 모든 게 그의 선택 때문이었다. 한편 내 삶은 바빴다. 로펌에서 큰 사건을 맡았다. 대기업의 부패 스캔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야근이 이어졌다. 피곤했지만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어땠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우연히 본 메시지.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만나는 거야? 나는 설명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울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는 입원했다. 나는 병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의 새 가족을 만났다. 전 아내와 아들. 그들은 차갑게 나를 봤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들은 물었다. 그는 나보다 젊었다. 20살쯤. 나는 대답했다. 그의 딸이니까.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질투. 아니, 연민. 그들도 피해자였다. 아버지의 선택으로 상처받은.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내 동생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형제. 웃기지 마. 긴장된 분위기. 나는 그곳을 나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로펌으로 돌아와 나는 사건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이 산만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 쉬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잊지 마, 우리는 이미 강해졌어.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등을 보며 울던 그날. 그 상처는 여전했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면서 나는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는 후회했다. 내가 바보였지.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행복을 위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 그건 착각이었어. 욕심이었지. 그의 고백은 내 안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내 커리어는 정점에 달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 언론에 나왔다. 여성 변호사의 성공기 기사 제목이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당신 덕에 강해졌어. 아이러니였다. 그의 배신이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가난한 유년기, 부모의 이혼. 나도 버림받았어. 그는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야. 그는 눈물을 흘렸다. 반복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나는 이해의 싹을 느꼈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이해한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야. 새 동생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그는 비난했다. 나는 웃었다. 반대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를 버렸지. 우리는 다퉜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되었다. 민주는 대학생이었다. 예술을 전공했다. 아빠는 나를 이해 안 해. 그는 털어놓았다. 나는 들었다. 그의 고통, 아버지의 무관심. 우리 공통점이 많네. 나는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설득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녀는 거부했다. 싫어. 하지만 내 눈빛에 이벤추얼리 동의했다. 병원에서 그들은 만났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해, 여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왜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장면은 드라마 같았다. 눈물, 후회, 그리고 침묵. 어머니는 나갔다. 생각할게. 그녀는 말했다. 내 삶에 변화가 왔다. 로펌에서 가족법 전문으로 전환했다. 버려진 가족들을 도왔다.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에게 말했다. 그 속에서 치유를 느꼈다. 아버지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몇 달 남았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왜? 미워했는데. 하지만 사랑이 남아 있었나? 독백처럼 생각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 민준과 가까워졌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제처럼 지내자. 그는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락했다. 그래, 새 가족. 아이러니하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수진아, 유언이야.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들었다. 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그리고 민준을 부탁해. 눈물이 흘렀다. 그의 눈에서, 내 눈에서도. 왜 나한테? 나는 물었다. 내가 강하니까. 그의 대답은 내 가슴을 울렸다. 어머니와 대화했다. 아빠가 곧 갈 것 같아요. 그녀는 침묵했다. 연후 울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 고백이었다. 그녀의 사랑, 여전한. 나는 안아주었다. 엄마, 용서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들은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그 장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민준도 왔다. 우리는 4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후회, 그리고 미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는 웃었다. 이미 가족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었다. 영원히. 장례식은 조용했다. 어머니, 나, 민준. 새 엄마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형제야, 민준이 말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그래, 새 시작이었다. 로펌으로 돌아와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가족법 사건들. 용서의 힘을 믿어요. 클라이언트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는 민준을 받아들였다. 내 동생이네. 그녀는 웃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서울의 레스토랑에서. 아빠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을 거야. 내 삶은 안정되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친구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상처가 치유된 아버지의 유산. 용서였다. 아버지의 장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언장이 나왔다. 그는 재산을 나와 민준에게 반씩 나눴다. 새 엄마가 항의했다. 그건 내 거야. 그녀는 소송을 걸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대응했다. 아빠의 뜻이에요. 법정에서 우리는 맞섰다. 그녀의 눈빛은 독이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반대해요. 재판은 길었다. 증거, 증인. 내 안의 분노가 다시 솟구쳤다. 민준은 동요했다. 형, 미안해. 그는 말했다. 나는 안심시켰다. 우리 함께 이겨. 어머니는 걱정했다. 또 고통받지 마. 하지만 나는 버텼다. 재판 중 과거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일기. 그는 새 가족을 선택한 이유를 썼다. 수진 엄마를 사랑했지만 압박에 지쳤어. 가난, 스트레스.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왜? 독백처럼 생각했다. 재판은 우리가 이겼다. 새 엄마는 패배했다. 민준과 나는 안도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아버지의 선택, 여전히 아팠다. 로펌에서 새로운 사건. 비슷한 케이스. 나는 도왔다. 용서하세요. 그게 자유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말.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어머니와 민준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우리는 이야기했다. 아빠를 용서했어.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은 울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내 삶은 바뀌었다. 책을 썼다. 버림받은 가족의 이야기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감사해요. 편지들이 왔다. 나는 강연을 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민중과는 진짜 형제가 되었다. 그는 예술가로 성공했다. 어머니는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채웠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나는 꽃을 놓았다. 고마워, 아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바람이 불었다. 평화였다.